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규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 9월 모의고사 관련한 여러 가지 총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9월 모의고사 이후 수능날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이라 9월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 평가원 마지막 시험 보고 왔을 거야. 아마도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고 그 결과가 너희들에게 이제 만족이 될지 또는 선생님 제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잘 본 친구들은 이 자신감 원동력 삼아서 수능날까지 열심히 더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은 친구들은 나한테 부족한 점이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수능 전에 확인한 걸 그래도 우리가 이제 큰 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공부해서 수능날 최고점 찍으시면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쌤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번 9월 모의고사 대략적으로 분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면 실제로 난이도 자체는 너희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이제 선생님이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체감 난이도와는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시험지의 절대적 난이도만 이야기를 하자 보면 6월 모의고사 작년 수능 대비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수능 대비 조금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도 일단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조금은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공통은 비슷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확통 같은 경우에도 확통 기하 미세하게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미적 같은 경우에는 6월보다 그래도 훨씬 더 할만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난이도 흐름 보시면 이번 3점짜리, 2, 3점짜리 절대로 막히시면 안 되고요. 공통 과목에서부터 보면 가끔 9번에서 멈칫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돼. 그래서 나한테 한 부정적분 주어졌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관계식 잘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고 10번, 11번, 12번 절대로 막힘없이 13번에서 잠깐 멈칫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13번도 워낙 연습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작년 수능 21번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하프 컬렉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서도 다 연습을 했던 소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야 된다. 14번까지 절대로 막힘없이 풀었었어야 돼. 15번에서 그래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또 20번까지 할만하고 21번, 22번 잠깐 막히려면 막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번호대별로 얘들아 조금은 주제가 다르게 이번에 또 22번에서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 또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다시 수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얘들아 수열 이번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16번으로 가장 쉬운 문제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아예 안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나오지 않은 주제라고 해서 그냥 버린다라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은 다 공부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선택 과목 또한 얘들아 확통과 기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만한 주제.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월보다 훨씬 더 할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 그래서 28번이 조금 빡세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29, 30번 특히 30번이 훨씬 더 할만해졌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난이도적인 면에서 할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출과의 유사성 또한 실제로 우리 작년 평가원과 비슷한 문제들 작년 수능과도 비슷한 문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공통에서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번 같은 경우 연습 너무 많이 한 소재고 22번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대칭 이동하고 여러 가지 기울기 관찰하는 연습들도 많이 했었잖아.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도 29번 작년 평가원 29번에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보는 연습들 많이 했었고 미적 같은 경우에도 30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잘 안 나오다가 그래도 부분적분에서 우리 미분대 운명, 적분대 운명 관찰하는 거 아이디어 커넥션에서 너무나도 연습 많이 했던 소재라는 거.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충분히 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 잘 활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막 특별한 발상이 있었던 문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계산량 또한 막 너무 복잡한 것까지는 없고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 잘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 문항들 빠르게 한번 점검하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다 설명드릴 여유는 없어. 선생님이 4점짜리 전문항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요. 부족한 부분들, 틀린 부분들, 애매하게 푼 문제들 다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빠르게 몇 가지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됐을까라는 거 잠깐 고민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번 멈칫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문제에서 어떤 함수의 한 부정적분, 어떤 함수의 한 부정적분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라지F와 라지G 사이의 관계 어렵지 않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값의 형태가 이 라지F 더하기 라지G, 라지F 더하기 이 라지G 이런 형태 주어졌으니까 이들 사이 관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었어야 된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수열 주어졌고요. 시그마 마이너스 K제곱 SK 주어졌잖아. 등비수열 합이라고 해서 SK 자리에 또 등비수열 합 공식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아닌 거지. 시그마의 가장 기본은 대입해서 더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S1, S2, S3, S4 부호가 맞불 등장하도록 하니까 얘를 토대로 일반항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겠고, 공비 구한 다음에 마무리 계산 깔끔히 하시면 되겠다는 거. 절대로 시간 끌리시면 안 된다. 11번 또한 우리 6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속도 문제로 또 등장했는데, 일단 속도 문제로 나왔다고 해서 어렵지 않게 푸시면 될 것 같고,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형태가 다시 한번 부활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연습 좀 하시면 되겠다. 실제로 지금 문제, 그리고 6월에서는 쉬운 문제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는 건 기억과 니은을 활용해서 디귿을 풀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형태로서 너희들한테 기억과 니은을 힌트로 주어지고 디귿이 어려운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지수함수 준 다음에 이등변이다 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래, 이등변 삼각형 주어졌으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 가지고 어렵지 않은 계산들 마무리 해나가시면 되는 거 충분히 할 만한 문제야. 그리고 13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작년 수능 21번에 등장한 이후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작년 선생님 하프 컬렉션에서도 연습을 했던 소재인데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 기준으로서 케이스를 나눠서 잘 고민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꼴 파악하시고 그걸 토대로 필요하다면 부정형에 대한 계산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는 거. 얘들아 13번 푸는 과정에서 가끔 선생님 분자에 x제곱 있는 거 잘 모르고 여기는 x제곱 사라지는 거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실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 당연히 0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이 아예 없어도 되지만 0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분자랑 0이 되는 요소가 깔끔하게 사라지는 경우까지 당연히 체크했었어야지. 알았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문제 13번이고요. 그래 14번. 그래, 나름의 교훈 중 하나인데 우리가 원래 문제 푸는 과정에서 14번에 위치했으면 조금 쫄고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 야 어렵겠다. 게다가 뭔가 삼각함수 문제다 보니까 야 이거 꽤나 복잡할 것 같다 하고 도전도 안 한 친구들 꽤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쉬운 문제였잖아. 삼각함수 그래프 기본적으로 나한테 그놈에 대해서 주기성 관찰하시고 걔를 토대로 계산만 어렵지 않게 하시면 삼각형 넓이까지 구하는 거 너무 쉬운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위치 보고 쫄지 말자. 충분히 할 만한 소재일 수 있다. 소재와 난이도일 수 있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15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막혔던 문제는 15번 정도가 될 건데 이거는 충분히 막혀도 괜찮아. 앞에는 막히면 안 돼? 그래, 앞에는 맡기면 안 되지만 15번은 그래 충분히 맡길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나 절대값 fx와 절대값 x 사이 관계 관찰해야지. 그래서 얘들아 y는 절대값 fx와 y는 절대값 x 사이 관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y는 fx와 y는 뿌라마 x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래서 원점의 위치를 기준으로서 y는 x, y는 마이너스 x 만나는 교점 x좌표가 2하고 6 게다가 그 값을 갖기 위해서는 뚫고 지나가야겠다.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답이 되는 케이스를 빠르게 찾은 다음에 답 내시면 되겠다는 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셔야 되는 부분들 쌤이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가시면 좋겠다. 알았지? 그래서 충분히 15번은 막혀도 괜찮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앞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다 풀만한 문제였다. 말씀드리도록 해요. 20번은요. 우리 얘들아 6월 평가원 20번에서도 빈칸 문제가 등장했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컬렉션 시즌 1에서도 얘들아 빈칸 문제가 삼각함수 활용 문제로 나올 수 있단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고 우리 이미 컬렉션 시즌 1에서 연습을 했다. 그래서 이번 구평에서도 우연히도 그렇게 이제 20번 문제로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등장했고요. 할선 정리라고 해서 할선 정리를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닮음으로써 풀어낼 수 있게 그냥 해설이 다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 빈칸 위 아래 내용들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가나다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무엇일까?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빈칸,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 그 정도의 계산 잘 해나가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우리 부등식 계산했던 거, 이제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얘들아 이 부등식 성립해. 그래서 이식과 이식이 서로 같게 하는 정수가 무엇일까라는 걸 찾은 다음에 계산했던 그 문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겠지만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고 fx가 정확히 어떤 식인지를 모르니까 좌변에 대한 식을 아직 우리가 정확히 세팅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fx라는 식을 내가 x에 관한 식으로 쭉 세팅을 하자. 이 과정에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값이 f'10이니까 어차피 상수항은 우리의 관찰 대상이 아니겠다. 그러면 최고차계수 1자리라 주어졌으니까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 정도만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를 가지고 계산으로 쭉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놈과 이놈 사이다? 그래서 2부등식 하나 푸시고 2부등식 하나 푸시는 과정에서 주어진 부등식 함수 관점에서 관찰할 거고 4차 함수, 2차 함수 내가 가운데 직선은 무조건 이 상수함수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거. 그치? 그래서 이 정도의 계산들을 쭉 끌고 갔다면 충분히 할 만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치만 그래도 맡길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다. 게다가 얘들아 21번에 비해서 22번이 훨씬 더 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거든. 로그 함수 줬잖아.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y는 x라는 직선에 수선의 발 내리고 대칭 이동시킬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주어지는 거지. 게다가 로그 함수 위에 두 점 a, b를 잡았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하기에 가장 예쁜 도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그래, 직각삼각형 관찰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길이 정보 활용하시면 되잖아. 게다가 로그 함수 위에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점을 표현해야 되니까 기준! 기현아 너 어디야? 기현이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기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움직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미 아이디어에서 연습 너무 많이 한 소재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정도의 내용만 충분히 잘 끌고 갔다면 마지막 계산 과정은 익숙하게 잘 했었어야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22번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만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구평 공통 과목에서 막혔다면 15번 그리고 21번 정도 22번까지도 쌤 욕심으로는 그래도 잘 풀어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통 과목 이 정도 되도록 하고요. 그래, 선택 과목 보시면 첫 번째 확률과 통계 28번에서 막히는 친구들 종종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안 돼. 일단 얘라 28번 문제에서 주어진 가조건, 나조건 읽다 보면 부등식 주어지잖아. 이상, 이하. 그러면 나한테 부등식 주어진다. 항상 무엇 하겠다. 직접 볼까? 6건 볼까?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직접 보는 것보다 6건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그러니까 나조건에서 학생 A가 받는 종류 개수가 3 이하다. 그러면 3 이하다? 3 이하인 걸 보는 것보다 3보다 크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네. 그럼 다 받는 경우를 빼야겠다. 이 과정에서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고 싶은데 나의 6건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가를 만족하는 거에서 가는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빼겠다. 생각으로 해서 쭉 끌고 가시면 충분히 할 만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29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잘 봐. 틀렸으면 무조건 반성해야 돼. 안 된다. 실제로 얘들아 29번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9번이랑 거의 완전히 동일한 상황인 거 아니야. 작년 29번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선생님이 기출생각집에서도 얘들아 예전 기출에서 이미 기출생각집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복습하렴 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 29번에서 나왔는데 또 틀리시면 큰일 나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에서 주어지는 독립시행 확률 뉘앙스로서 사건 발생 확률이 일정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 그런데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확률이네. 확률을 구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는 분포는 정규분포고 문제에서 주어진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 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확률 변수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따른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정규분포 따른다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확률만 잘 구하시면 걔를 토대로 정규분포 근사하고 마지막 정규분포 곡선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잘 깔끔히 하시면 되겠다는 거. 30번은요. 30번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쪼시면 안 돼. 갑자기 조금은 뜬금없이 귤 등장했는데 얘들아
왜 갑자기 귤이 나왔는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긴 하겠거든. 귤 좋아하니 얘들아? 선생님은 귤 좋아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귤을 받는다, 귤을 받지 못한다. 이 확률 한번 계산해봐. 그리고 이 과정에서 n이라는 값을 숨겨두는 거지. 그래, n이라는 값을 숨겨놨으니까 확률 자체가 일단 미지수로 표현이 돼. 그 과정에서 조금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장 길이가 길기는 하지만 충분히 해석하면 각각의 확률도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문항 위치 보고 쪼시면 안 돼. 충분히 할 만한 문제라는 거. 알았지? 그래, 미적으로 넘어가면 미적은 이번 6월 평가원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너희들이 받아들였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9월에서는 그래도 28번 제외하고는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28번에서 조금은 우리한테 생소하게 얘들아 나한테 주어진 함수를 관찰하도록 할 건데 fx가 3차 함수고 합성함수 형태야. 그래서 x 탄젠트 x를 내가 hx라고 잡는 순간 너 fx라는 함수를 h 합성 gx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 얘가 gx라는 함수 입장에서 이 합성함수가 제대로 정의가 되기 위해선 g의 치역 자체가 h라는 함수의 정의역 안에 그대로 들어가셔야겠고 실제로 여기는 h라는 함수는 2분의 홀수 파이를 포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g라는 함수의 치역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걸 잘 챙기시면 되겠다는 거. 게다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2분의 3파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과연 2분의 3파이 아래쪽에서 증가할까 위쪽에서 감소할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토대로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충분히 어려운 문제니까 28번은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번은 우리 급수 문제 너무 연습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등비급수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항이 정수다. 그러니까 세항이 정수니까 세항은 무조건 연속된 항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항에 곱이 주어졌으니까 가운데 값이 6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얘를 토대로 나머지 값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첫째 항이 정수일 필요 없다. 첫째 항은 단순히 양수라고만 주어졌지 너희들한테 정수다라고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항 정수일 필요 없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 잘 하시고 마무리 계산 깔끔히 하시면 되겠다는 거. 30번 확통과 비슷하게 우리 6월 평가원 30번은 그래 빡세게 느껴졌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번 30번 충분히 할 만한 문제고요. 우리 아이디어에서도 커넥션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던 소재잖아. 어떠한 적분 형태에 주어지고 부분 적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분대 운명 미분대 운명과 적분대 운명 타고난 함수를 잘 따라가는 거 연습 많이 했던 소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잘 푸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부분 적분에 해당하는 얘기 해설 강의에서 두 가지 연습 풀이로 보여드렸으니까 실전에서 보이는 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다. 알았죠? 기하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가장 어려운 건 28번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우리가 공간도형에 해당하는 얘기 공간도형 자체가 연습이 잘 안 됐으면 조금은 빡세게 느껴졌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28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두 평면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노트북 평면 잘 그려서 이 과정에서 직평각 주어지고 나한테 아래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OAB라는 이 삼각형 자체가 정삼각형이 뜨는구나 라는 걸 닮음을 토대로 잘 찾아 나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29번 또한요. 나한테 이제 2차 곡선 주어졌잖아. 2차 곡선은 무조건 정이지. 정의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계산만 깔끔히 하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는 거. 그치? 마지막 30번은 우리 평면 벡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또한 그냥 조금 길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확통, 미적, 기하 30번만 놓고 보면 기하 30번이 가장 빡셌을 것 같기는 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길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놓고 나면 이미 다 배운 소재들이라는 거 충분히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의 해설 강의에서 4점짜리 전문항 다 열심히 잘 풀어놨으니까 꼭 강의 듣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한다.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 커리큘럼, 소화지표 우리가 커리큘럼 어디 정도까지 했으면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파데, 킥오프, 아이디어 워크북 까지만 했었다 하더라도요 우리 공통과목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디어에서 우리 중요한 기출문제 다 다루도록 하잖아. 그리고 기출생각집까지만 같이 끌고 가볼까? 아이디어 기출생각집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니까 그래, 기출생각집까지만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번 9월 평가원 공통과목에서 15번 제외한 객관식 문제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문제니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21번, 22번까지도 쌤 욕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만하지 않았을까.
생소한 문제 막 없었잖아. 솔직히 뭐 21번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형태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래도 할만했던 형태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할만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까지 갔으면 당연히 다 풀 수 있겠지. 15번에 해당하는 문제, 그런 문제 연습들을 다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에서 연습을 한다고. 게다가 여기는 하프 컬렉션, 컬렉션까지 했다 하면 모든 문제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다 풀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 그럼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얘들아,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이거는 6월 평가원 끝나고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선생님이 몇 가지로 좀 추려왔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첫 번째, 선생님 제가 4점 초반부부터 틀렸어요. 지금 아이디어 꼭 해야 되나요? 기출생각집 4점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요? 얘들아, 이거 너희들의 질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첫 번째, 이번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4점 초반부부터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 공부,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 안 됐다 생각하셔야 돼. 9번, 10번, 11번, 12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리면 안 돼. 아이디어 했는데 그 정도 틀리면 아이디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개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틀렸다는 건 개념 공부 제대로 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4점 초반부부터 틀렸으면 무조건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시고요. 쌤, 기출생각집 4점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이 하세요. 그래서 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럼 수능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건너뛰시면 큰일 난다고. 어쩔 수 없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 기출생각집만이라도 제대로 끝내고 수능장 들어간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 기출생각집에서 출발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부족한 부분 나온다. 부족한 부분 나올 때마다 야, 나 여기 왜 잘 모르지? 하면서 이제 계속 자신감만 떨어져. 이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이디어에서 해드리니까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무조건 같이 나가는 걸 추천한다.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문제풀이 접근은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답을 내지를 못해요 라는 친구들은요, 아직 너희들에게 문제풀이 양 자체가 부족할 수 있어. 뭔가 개념 공부하면서 앞에 있는 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은 것들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인 접근은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두 단계를 못 넘어가. 그래서 마지막 답을 못 내. 그럼 말짱 꽝인 거 아닌가?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하시면 너희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다면 얘들아 꼭 기출생각집 4점. 그래, 기출생각집 4점 안에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 꽤나 많은 양이 들어있단 말이야. 다 푸는 걸 추천한다.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 제가 기출공부 열심히 잘 듣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이런 질문들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해. 그렇지만 기출공부 내가 진짜로 열심히 다 했다. 근데 생소한 문제 나왔을 때 잘 못 풀겠다 라는 친구들은요, 싱글 커넥션, 커넥션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경험들 해나가시면 돼. 이거와 비슷하게 얘들아, 쌤 제가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개념 다시 해야 되나요? 라는 자매품의 질문도 있는데 섣불리 판단하지 마 얘들아. 개념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솔직히 얘들아 4점 초반부부터 틀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개념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부터 틀렸으면 개념 다 아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개념 공부부터 다시 하시면 돼. 다만 쌤이 매번 이야기하는 거, 개념과 문제풀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념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냥 주구장창 개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개념이 문제풀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함께 공부하시면 돼. 쌤 어떻게 하나요? 아이디어에서 쌤이 다 보여드린다고.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기출생각집 스스로 잘 풀면서 따라오시면 된다.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제가요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이거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되나요? 아까랑 이제 조금은 연결되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시간이 많으면 잘 풀리고 또는 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풀면 잘 풀려요. 그런데 뭔가 시험장에 가서 시간 압박 속에서 풀다 보니까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여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일단이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다. 근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실전에서 내가 아는 게 떠올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야. 일단 얘라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개념들이 제대로 된 것들인지 확인한 다음에 아이디어 기출생각집에 대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잘 됐다 싶다면 싱글 커넥션, 커넥션, 더블 커넥션, 엔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얘들아 조금은 시간 재고 푸는 연습들도 필요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싱글 커넥션이 됐든 커넥션이 됐든 조금은 회차별로 그리고 문제별로 시간을 재놓고 이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풀어
풀어내야겠다라는 것들을 연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모의고사를 조금씩 더 추가해도 되겠지만 모의고사가 주된 너희들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교재로 되어 있는, 책으로 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문제풀이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거. 알았지? 네 번째, 선생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방법의 문제인지 양의 문제인지 얘들아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 머리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들아 셋 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너희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 첫 번째, 선생님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공부 방법의 문제일 수 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 앉아만 있다, 그리고 강의를 듣기만 한다. 그런데 너희 걸로 복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시간은 시간대로 쏟고 너희께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력은 오르지 않겠지. 그리고 두 번째, 양자치를 늘리지 않고 뭔가 무한 회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조금은 쉬운 개념들, 쉬운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어려운 걸 풀기에는 그래 심적으로 부담이 돼. 그런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뭐 앞에 있는 파드키고프 또는 2, 3점 기출생각집만 계속 반복하시면 안 된다고. 알았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은 머리가 깨져가면서 스스로 너희들이 고민하면서 문제풀이 양들을 늘려가줘야 실력이 많이 오를 수 있겠지. 그리고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 얘들아 어차피 우리 수능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머리가 비상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건 없어. 당연히 그 중간중간에서 조금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 머리가 좋다면.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문제풀이량을 많이 늘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토대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열심히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는 잘 푸는데요. 조금은 시험 형식으로 보면 잘 못 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출 회독 또는 엔제, 실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라 기출문제 잘 푸는 이유. 여러 번 풀었을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겠지.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기출 회독 해야 되나요? 그래, 당연하게도 기출은 회독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앞에 있는 강사가 이렇게 풀었었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실제 문제에서 얘들아 앞에 있는 강사는 이거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라고는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들이 느끼기엔 그게 아니지 않나? 포장지가 항상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 포장지가 다른 문제들 또한 너희들이 실전에서 풀어낼 수 있으려면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이 조건에서 케이스를 왜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지? 라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의미부여를 하고 내가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엔제와 실무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싱커가 됐든 커넥션이 됐든 더블 커넥션이 됐든 선생님도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조금은 생소한 형태 자체의 문제를 만드는 데 목표를 갖기도 하지만 어느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들아 이런 기출공부 열심히 잘했을까? 포장지를 조금만 다르게 만들 건데 결과적으로 묻고자 하는 건 똑같단다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엔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내가 이미 배웠던 기출문제랑 이런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연결 지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간 관리하는 연습, 실무로서 하시면 되겠지만요. 일단은 시험 형식으로 보면 잘 못 본다?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아니라 싱글 커넥션, 앞에 있는 3, 4점짜리 조금 빠르게 잘 쳐낼 수 있는지 시간 관리하는 연습하도록 하시고요.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을 토대로 실력을 쌓으시고 하프 컬렉션과 컬렉션을 토대로 시간 관리하는 연습까지 잘 해보시면 되겠다. 알았지? 선생님 제가요 실수를 좀 자주 합니다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 실수를 어떻게 하면 제가 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너무 많거든. 그에 대한 얘들아 완벽한 해답이 있다면 선생님도 좀 알고 싶다. 그런 해답은 일단 기본적으로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일단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실수 자체는 아예 없도록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푸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조금 모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뭐 2 더하기 3인데 더하기인데 곱하기로 쓰진 않았는지 숫자 5가 답인데 5가 객관식 보기로 1번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번이라 쓰진 않았는지 그리고 문제를 얘들아 조금은 너희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친구들이 있어. 의외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문제를 대충 읽어요. 대충 읽고 이전 문제들에서 대부분 이런 거 물어봤었으니까 이거겠지.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앞에 있는 12번. 이등변 삼각형 줬잖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뒤쪽 가서 22번. 그러니까 22번 지수로그 함수 그 문제에서도 얘들아 점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P를 찍을 거고 점 B에서
대칭 이동해서 Q를 찍을 거야. 근데 P하고 Q의 위치는 다르지 않나?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B를 대칭 이동해서 Q 잡았으니까 여기는 점의 E도 대칭 이동해서 P를 잡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넘겨짚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 있을 수 있다고. 문제 제대로 읽는 연습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조금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빠르게 읽는다고 해서 대충 이렇겠지라고 습관적으로 푸시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단순 계산 실수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모아두는 게 필요해. 모아두면서 내가 이런 계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실수를 줄이는 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많은 실수를 하니까 나중에 비슷한 계산 문제 나왔을 때 나 이런 부분 계산 실수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조금은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해보아도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이 과정에서 너희들의 목표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거는 조금 100점을 목표로 하는 또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지금 제가 1등급 또는 100점을 목표로 하는데요, 앞에 있는 계산 문제에서 조금은 의문사 당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남았다. 그래,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문제 못 풀었어. 그러면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분 동안 투자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싶다면 그 한 문제 제끼고 그 10분 동안 계산 실수를 했을지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그 한 문제 풀려고 하다가 그 문제도 못 풀고 계산 실수해서 거의 80점대로 내려가는 것보다 그 문제 내가 못 풀겠다. 그래, 그럼 남은 10분 동안 내가 만약에 계산 실수한 것들을 잡아내야겠다 해서 96점을 제대로 맞추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리 얘들아, 검토할 때는 내가 푼 풀이들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못 찾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번부터 예를 들어 9번, 10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들에서 계산 실수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려면 푼 풀이들 가리고, 시험지 맨 앞장 펼치면 맨 앞장에 이제 필적 확인이랑 있는 부분 그 뒤쪽에 전부 다 연습장처럼 생각하면 돼.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리고 다시 푸세요. 솔직히 다시 푸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 그래서 처음 푼풀이와 두 번째 푼풀이를 더블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돼. 더블 체크해서 똑같이 계산 실수했다?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푼풀이와 두 번째 푼풀이가 다르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한 번 더 제대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의 이제 목표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거. 그치만 실전에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처음 풀 때 제대로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계산 실수하는지를 잘 인지하고 항상 그 부분을 잘 챙겨주자는 거. 알았지? 쌤, 제가 문제풀이량 늘리고 싶은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편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들 각각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요?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커리큘럼 소화지표 말씀드릴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싱글 커넥션, 이번 9편 기준으로 14번 정도까지 그래도 다 대비할 수 있다. 솔직히 13번 정도가 조금은 선생님 저는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라고 생각했다면 13번 정도 그리고 15번 정도 제외할 수 있겠지만, 그 제외한 나머지 객관식 문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우리 주관식에 해당하는 문제도 20, 21, 22. 그래, 20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21, 22는 사람에 따라서 싱커 가지고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커넥션 통해서 모든 객관식 문제, 그리고 주관식 문제 다 커버할 수 있고요. 더블 커넥션을 한다면, 그래, 15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처럼 조금은 케이스가 많은 문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 싱커 커넥션, 그리고 더블 커넥션까지 열심히 잘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쌤, 제가 기출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수능날까지 기출 몇 회독 해야 되나요? 그래, 몇 회독이라는 거에 집착하지 마. 몇 회독이라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맨 처음 공부할 때 그래, 나중에 회독할 때 제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 넘긴 다음에 그 문제 제대로 안 본다. 그럴 바야 한 번 볼 때 제대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제대로 공부, 그리고 2번 정도까지 복습 열심히 한다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 기출로 회귀해야 된다는데 언제부터 기출을 다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요한 거 맞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문제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출을 토대로 중요한 사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필요하겠지만, 이걸 토대로 새로운 문제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적용하는 연습 잘 한번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쌤이 이제 9월 말 10월 초 정도의 파이널 디렉션이라고 해서 올해 우리가 기출 문제 총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교재로서 선보이도록 할 거야.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파이널 디렉션 확인하시면 돼.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릴게.
선생님, 제가 시험지마다 난이도와 스타일이 달라서요. 시간 관리가 조금 어려워요. 몇 분까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루틴을 좀 제시해 주세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실력,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무를 풀면서 너희들에게 맞는 루틴들을 스스로 만들어 봐야 돼. 그리고 그 만든 루틴들을 여러 실무에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조금은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을 땐 1번부터 몇 번까지를 내가 몇 분 안에 푸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쉬우면 조금 빠르게 푸니까 뒤쪽에 조금 더 시간을 쏟을 수 있겠네. 또는 앞부분에 조금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 안에 끊고 뒤쪽에 넘어갔을 때 여기에 조금 시간을 줄이면 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루틴들을요 잘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맞는 루틴을 스스로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문제풀이 전략을 수능에서도 내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 실무를 토대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러면 이제 9평 이후 김기현 커리큘럼 뭐가 남아있을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파이널 디렉션, 올해 기출을 반영해서요 우리 수능 전에 꼭 풀어봐야 되는 기출 문제들을 싹 다 모아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쌤이 처음 만들어낸 커리큘럼인데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줘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들 중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 기출 문제들 중에서 꼭 풀어야 되는 것들 다시 선보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쌤 제가요 기출생각집 풀었는데 기출생각집을 다시 풀려고 하니까 그 아래 풀이도 다 적혀있고 조금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걸 제가 언제 다 할지 조금 막막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파이널 디렉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질문이 많은 게 선생님 제가 지금 기출생각집 하고 있는데 그럼 파이널 디렉션도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얘들아. 기출생각집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 제대로 끝내시면 된다. 그거의 부분집합이 얘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출을 좀 오래전에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수능 전에 조금은 오랜만에 기출을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이 파이널 디렉션으로 하시면 돼. 지금 기출생각집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 제대로 하시라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우리 컬렉션 시즌2, 시즌3. 컬렉션 시즌1은 얘들아 9월 평가원 전에 이미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시즌2와 시즌3 당연하게도 이제 수능 대비로서 총 6회분의 모의고사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무가 필요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디어가 됐든 기출생각집이 됐든 커넥션이 됐든 앞에 있는 커리큘럼을 하나라도 같이 한 친구들은요 컬렉션을 토대로 김기현의 관점 그대로 연습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세 번째, 우리 메가 스터디에서 만드는 오메가 모의고사 또한 선택 과목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또한 우리가 실전 연습에 충분히 최적화된 시험지인 만큼 쌤의 해설 강의를 토대로 같이 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70일 정도 남았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70일이라는 이 시간이 어느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조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급함만 있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의 성적을 쭉쭉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린 얘들아 9월 모의고사 성적까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요는 하겠지. 그렇지만 이걸로 우리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결과적으로 수능으로 대학 간다는 거. 그 말인즉슨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수능날 최고점, 커리어와 하이 찍으시면 된다. 그래서 수능날 최고점 찍고 이 입시판 이제 떠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남은 기간 빡세게 너희들에게 이제 충분히 다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잘 해나가도록 할 거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선생님 믿고 그리고 너희 자기 자신 믿고 잘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잘 따라가 보도록 하자. 알았지? 네, 선생님이 해설 강의의 모든 이야기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들 다 말씀드려 놨으니까 해설 강의 토대로 공부 열심히 잘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또다시 다른 강좌,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9월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수능날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한번 해보자. 파이팅이다.